조각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0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있는 이 하마스 사이에서 군사 충돌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서 휴전을 위해서 이 군사 행위를 좀 완화시켜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딱 공식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이스라엘 시민들의 안정과 평화가 확보될 때까지 군사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수상은 미국 전통적으로 안보에 관한 한 미국이나 유엔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아닙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주한 미군이 아니라 주 이스라엘 미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십 배나 되는 아랍과 싸우면서도 한 번도 외국 군대를 자국 영토로 불러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미국 유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열흘 동안 이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죠.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탄이 한 4,000개인데 그 중에 600개는 목표에 도달하지 말고 중간에서 막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자체 제작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좀 질이 나빠요. 그러나 날라온 것은 90%를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방어망을 통해서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어린아이인데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군대가 대응에 나서가지고 폭격도 하고 포격도 해가지고 지금 가자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220여 명, 그 중엔 어린이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뱅크라 해가지고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9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저쪽에서 먼저 치니까 딱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로 설정해 놓았던 타겟을 집중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때리느냐 하면은 이 하마스 지도부가 살고 있는 빌딩을 때려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지하 땅굴이 많습니다. 외부와 통하는 지하 땅굴을 통해서 무기를 수입하고 하니까 지하 땅굴을 알아보았다가 지금 지하 땅굴을 파괴하는데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 5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어 가지고 120군데의 표적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땅굴 한 660마일에 대한, 그러면 90km 되는데 90km에 달하는 땅굴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해서 한 130명의 민병대, 하마스 소속 민병대를 가자 지역에서 죽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안보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어제 네타냐후 수상은 이스라엘을 주재하는 외국 대사들 앞에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 자위권, self-defense, right of self-defense.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해 준 걸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이든이 아무리 충고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자위권, 주권이죠. 자위권에 따라서 행동한다.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군사 공격은 중단하지 않는다. 사실상 바이든의 강한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바이든은 국내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는 압박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네타냐후는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됩니다. 2007년입니다. 2007년 가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북한이 시리아에 지금 원자로를 지어주고 있는데 이게 영변형의 원자로다. 흑연감속로라고 불립니다.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한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폭격해가지고 없애줘야 된다라고 미국 부시 행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확인해보겠다고 해놓고는 CIA 시켜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CIA는 이게 과연 북한이 지어주는 원자폭탄용 원자로인지는 잘 모르겠다. 애매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시가 이스라엘 수상에게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또 이라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기는 참 어렵다. 이것을 외교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메르트 당시에 이스라엘 수상은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9월입니다. 9월에 이 폭격기, 전투 폭격기 5대를 동원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짓고 있던 곳을 싹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리아도 얻어맞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신을 통해서 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이걸 항의를 했다가는 자기들이 원자폭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시리아가 원자폭탄을 갖게 되는 그런 가공할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 2번 가서 이스라엘 군대 IDF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이스라엘 군대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1995년인데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군사 전문 노 기자를 만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자국의 수도에 주둔하면은 안 된다. 그때부터는 그 국민들이 타락한다. 우리도 어려운 줄 알지만은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에 대한 어떤 충고 같았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 덕분에 우리가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자주국방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이 왜 이렇게 코로나로 몰렸느냐 하면은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까지는 자주국방 의지가 강해서 북중 통일을 부르짖었는데 그 뒤로는 자주국방 의지가 자유통일 의지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이 한국의 보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보수는 사납게 보여야 되죠. 김정은이나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사납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아주 이렇게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들 겁쟁이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스라엘같이 미군 도움을 받지 않고 딱 버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절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이 없었든지 주한미군이 없었고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좌파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좌익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을 쓸어버렸을 것인데 이게 안보 문제, 핵 문제까지도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간첩과도 친구 비슷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간첩 검거에 나서면은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굳이 간첩, 친북, 종북 세력과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주국방을 사실상 포기한 대한민국과 자주국방을 견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가장 큰 차이가 나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조사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이 높은 나라에 듭니다. 왜냐? 당당하게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자유는 내 힘으로 지킨다는 이런 국가 분위기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순위가 낮습니다. 뭐냐? 자주국방을 포기하다가 보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약해지고 무책임한 시민이 되었다는, 그렇게 해서 행복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서만 오는 게 아니죠. 정신적인 풍요가 있어야 되죠. 정신적인 풍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는 나라로 어떻게 다시 만들 거냐.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주국방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자유통일을 국가의 목표로 삼을 거냐 하는 게 우리 한국의 주류 세력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유통일이란 말을 왜 쓰지 않습니까? 전부 평화통일이라고 그래요. 헌법은 제4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명령을 하고 있는데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에는 한국에서 자유통일이란 말이 없어지고 평화통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주국방 의지가 약화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해가지고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는 자주국방 전략을 편다면은 좌익 세력을, 역사의 쓰레기인 이 좌익 세력을 일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저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